네, 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이제 공채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맞는 취업준비생들 많을 텐데요. 네. 취업준비 시작은 자기소개서고 또 합격 여부를 가르게 되는 핵심은 면접인 만큼 자, 이 시간도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1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액션 평가가 준비가 돼 있고요. 2부는 실제 면접 분위기를 그대로 조성해드리겠습니다. 네. 모의 면접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하는 이제 두 명의 대표 구직자분들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이에요. 이렇게 같이 면접을 보게 될 줄 알았나 싶어요. 아, 네. 몰랐는데요. 네. 또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같이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또 함께 공부하면 서로 또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전공은 같은데 희망 직무는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각각 어떤 직무 희망하고 있어요? 저는 기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또 방송 기자 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유진 양은요? 저는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분야 직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행히 같은 직무는 아니지만 네. 묘하게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률만 따지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직무들이네요. 네, 뭐 지담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라든가 이런 걸 희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과학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지원해보는 또 뭐 경영이라든가 다 그런 직무라서 정말 엄청나게 경쟁이 세고요. 네. 또 유진 양 같은 경우에는 방송 콘텐츠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인문학대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 지원하는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다는 뭐 그런 거라 지금 다들 그러니까 이것만 죽어라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그것도 한번 넣어본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좀 어마어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홍 쌤은 어떻게 보세요? 두 학생 뭐 잠시 후에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지만 희망 직무 잘 정한 것 같나요? 우선 뭐 언론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도전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CJ ENM이죠.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 채널 거의 다 쥐고 있는 사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들의 선호도는 뭐 극강입니다. 그리고 채용 규모는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두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되고 연 채용 규모는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티오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두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력들을 조금 더 넓게 좀 퍼뜨릴 수 있는 일반적인 사기업 범위도 좀 같이 좀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학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또 30초 스피치를 학생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떤 쉽지 내용들이 않은데. 준비되어 있을지 일단 또 이게 그냥 자리가 아니고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0초 스피치 어려울 텐데 준비가 돼 있죠, 지담양?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지담양의 30초 스피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 일단 도전 정신을 꼽고 싶은데요. 공장이 궁금했을 때 공장에 직접 가서 노동활동을 체험해보는 열정, 그리고 뉴욕에 연고도 없이 가서 인턴 문을 직접 들여보았던 그런 제 도전 정신이 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겨울철 온도, 쪽방촌 겨울철 온도가 백화점보다 10도 낮다는 기사를 읽고 가서 프리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신의 매력, 네. 장점들을 이야기해줬고요. 유진 양 30초 스피치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두더지 같은 사람입니다. 왜 두더지 같은 사람이냐면 세상 곳곳을 파헤치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더지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한테는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면욕, 성욕, 식욕이 3대 욕구인데 저에게는 한 가지 욕구가 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인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과 무언가를 기획해서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제 심장을 뛰게 하고요. 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더지 같은 인간, 두더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0초 스피치. 두 학생이 네. 어떻게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별로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30초 네. 스피치라서 긴장되고 지금 방송이라 긴장된 건 있지만 네.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표정들이 너무 긴장해 있어. 경직돼 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뭐 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30초 스피치의 이런 그 표정이나 태도도 이것도 스피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좀 아쉬웠다.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네요. 네. 아, 예. 홍기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 지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나열형으로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에피소드는 만약에 미디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이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활동들을 통해서 얻게 된 이력, 그다음에 내가 기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나의 이력을 좀 키워드를 좀 위에 놓으시고요. 그거하고 좀 연결고를 시켜서 본인의 이력을 이야기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진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두더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너무 좀 일반적이에요. 뭐 나는 문어다 뭐 해가지고 먹물도 쏘고 또 고수nom체에서 뭐 방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예전부터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 나의 에피소드가 좀 차별화되면 뭐 저도 좀 추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비유보다는 본인의 이력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담백하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또 30초 스피치 할 기회가 있으면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부 액션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시 놓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첫 번째 상황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액션 평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희망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무기로 이 면접장에 씩씩하게 들어선 지원자. 책상 위에는 칠판과 보드마카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때 면접관이 말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활용해서 희망 직무에 대한 특징을 적어보세요. 이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예. 아, 진짜 어렵네요. 본인의 이름을 활용해서 희망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네. 뭐 1타 2피를 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네. 질문의 답변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독창성을 보는 걸까요? 뭐 독창성을 생각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쓰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본인 이름을 활용하라니까. 근데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게 희망 직무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고 좀 재밌게만 하려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 잘하면 자신의 정체성, 거기다가 희망 직무에 대한 내 이해, 그게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 이런 질문을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홍 쌤께서 보시기엔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제자는 분명히 구직자들이 직무 관련돼서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갖고 있고 그 직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냥 던지면 너무 딱딱하니까 구직자들의 순발력도 같이 테스트하고 또 요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역량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중심뼈대가 본인의 뭐 이름 관련된 키워드 뭐 그다음에 그 삼행시 뭐 이런 것들보단 직무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좀 나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를 좀 붙여낸다. 그런 식으로 구조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두 학생들은 또 열심히 적어 주었는데요. 네네. 유진 양은 아직 못 적은 것 같은데 자,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또 칠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주시죠. 자, 지담양 그리고 유진양 칠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지담양부터 천지백록담 한라부터 백조까지라고 예. 적어줬네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천지백록담을 따서 지담인데요. 그래서 이름 따라서 한라부터 백두까지 전국을 발로 누비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제 직무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연결지어 봤습니다. 네. 네. 나의 직무도 한라부터 백두까지 이제 열심히 하겠다. 네. 예. 곳곳을 휘저으면서. 네, 발로 뛰어다니는 기자가 발로 되겠다. 뛰어다니겠다. 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유진양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제 이름의 한자 뜻이 있을 유와 진압할 진이에요. 네. 보통은 참진자를 쓰시는데 제 이름은 특이하게도 진압할 진이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누구를 진압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제 방송 콘텐츠 기획을 통해서 네. 사로잡을 그런 소비자와 콘텐츠 소비자를 진압해야겠다. 네, 사로잡아야겠다. 그래요. 예, 이렇게 재밌게 두 학생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별로네요. 아, 오늘따라 동짓거를 말씀해주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담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뜻은 알겠는데
직무가 그래서 지금 태진 씨도 이거 걸어가겠다는 뜻인가요 하면서 물어본 게 직무랑 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버하겠다는 건 어떤 직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실제로 어떤 직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싶고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유진 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나의 가진 어떤 차별성으로 어떤 식의 소비자를 어떻게 그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직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라고 하면 이제 뭐든지 다 영업부터 시작해 다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에 대해서는 둘 다 이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네.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보기엔 둘 다 평균 이상은 하신 것 같고요. 그 좀 연결고리 시키는 걸 좀 추가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기획 측면에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내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마케터적으로 그다음에 컨텐츠 기획적으로 본인이 과거에 쌓았던 연결들을 말미에 좀 붙이면 지금보다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지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소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자라는 직무를 선택하게 되면 조금 더 컨텐츠를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동일한 이름으로 좀 한다고 하면 그 백두산, 그다음에 한라산, 또 지역적인 색깔도 틀리지만 그냥 괜히 뭐 남북 문제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자는 굉장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뭐 제주도에서는 이제 관광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 그다음에 좀 경제적인 사안들이 거기에 많이 좀 연결되어져 있고 네. 또 북한 이제 백두산은 이제 외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 문화 전반 이렇게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거기서 또 같이 뛰겠다. 뭐 거기까지 내용 들어오면 지금보다 또 퀄리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평균 이상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 그 소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재학생 모두. 이거 좀, 설명하기가.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잘 활용하면 아주 멋지게 또 이름과 연관진 어떤 네. 이런 스피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지원자의 창의성을 알아보는 질문들 뭐 여러 가지 유형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의성 유형이라고 했을 네. 때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게 뭐 이 방을 골프공으로 가득 채우면 몇 개나 채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창의적으로 뭐 이따만한 공 하나로 채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오히려 예측력에서 논리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 실제로 창의성, 지원자의 창의성을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은 그냥 뭐 당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창의적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건 그 글로벌 기업이죠. 그 햄버거로 유명한 M사에서 나왔던 그 네네. M자를 활용해서 로고를 그려보는데 그림이나 로고를 그려보는데 20가지 정도를 그려봐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 그런 게 아니면 좀 지원자한테 창의적이니까 그 창의성을 가지고 내가 뽑겠다라는 건 실제로 창의성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어렵고 네. 다른 지원자의 차별성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되어 있고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예. 같고요. 홍기찬 쌤께서도 이런 식의 질문들 어떤 거 떠올려지나요, 지금? 그 기업에서 창의적인 걸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창조 스피치도 시키게 되고 사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해봐라 뭐 이상한 상황들 많이 주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구직자는 열에 하나도 못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 기업의 의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더 중요한데 어차피 내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텐츠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 그러니까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은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 구직자들의 창의적인 부분들은 거기서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못해요. 결국엔 여러분들 순발적인 대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구직자들의 문제가 내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는 그 컨텐츠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가뜩이나 답변을 못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더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액션 평가를 치러봤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어려운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액션 평가 해본 소감이 어때요? 어렵다?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막상 또 이렇게 써보라고 하니까 네.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유진 양은? 예. 네, 굉장히 떨리고 네. 잠이 확 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는 뭐 또 방송에 대한 긴장 좀 풀어졌으니까 예, 좀 편안하게 한번 또 멋진 칭찬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액션 평가 상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액션 평가 두 번째 상황입니다. 희망 직무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두 번째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관이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서 생긴 일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된 거 3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손꼽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한 달간 일어난 일 3가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정말 멋있게 좀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의 포인트 뭘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구직자들이 예. 지난 한 달간 내가 이것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에서 계속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답과 23번째 지원자의 답이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뽑는다라기보다는 그 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연결시키는 그 점이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요. 네. 홍기찬 선생님도 이 질문의 의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구직자들하고 임원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항상 물어보면 저는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임원분들은 사회적 변화에 굉장히 민감들 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근본 원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돈 때문에 바뀌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국제 분쟁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임원분들은 돈을 핸들링하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테나가 굉장히 높게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요즘 구직자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분들은 언론사 트렌드 좀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시체말로 무식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임원분들은 상당히 이 친구들이 배울 만큼 배운 구직자들이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고 요즘 구직도 굉장히 힘든 똘똘한 친구들인데 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식견이 부족할까? 이런 괴리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회 트렌드는 좀 따라오는 그런 구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작성하는 동안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담양 네. 세월호 100일 쌀 개방 월드컵 이민자 적어주셨고 네. 유진 양은 세월호 유병헌 시체 발견 월드컵 적어주셨습니다. 네. 지담양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가 정말 거대 참사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만큼 뒤흔들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100일을 맞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쌀 개방을 정부가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쌀을 개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관세를 물려야 할 것이냐, 또 농민들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월드컵에서 이제 독일이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독일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한 탓에 좀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서 이 3가지가 좀 핫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유진 양의 설명도 들어볼게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세월호 사태였고요. 일단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기도 했고 이번에 100일을 맞아서 단식 농성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되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팠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세월호를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유병헌 시체가 발견됐다고 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네. 또 이 시체가 진짜다 아니다 여부 때문에 또 SNS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핫했던 그런 월드컵을 꼽아봤고요. 이제 월드컵이 독일의 우승으로 이제 막을 내렸다. 는 의미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 질문이 외국계 기업에서 출제가 됐던 질문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답변 어떻게 보셨는지요? 별로네요. 아주 아쉬웠다. 오늘 유행어로 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저런 거였거든요. 지금 둘이서 뭐 서로 컨닝한 것도 아니고 네. 단 둘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비슷하다. 3개 중에 2개가 겹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앞에 123명이 한꺼번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선 아침부터 지금 100번째 월드컵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그 부분이 또 그거 왜 뽑았어? 라고 했을 때 독일이 우승해서요.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전혀 차별화도 없고 이거는 임팩트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지금 어차피 이게 굉장히 사회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일을 뽑는 거잖아요. 네네. 차라리 면접관도 잘 모를 만한. 근데 나는 이런 점이 야 이거 참 기억에 남았다. 브라질에 뭐가 폭동이 있었대더라.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커피 값이 올라갈까. 그것 때문에 잠깐 기억에 남았다라든지 뭔가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기업이라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홍기찬 컨설턴트도 평가 좀 해주실까요?
그 면접은 항상 차별화가 핵심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월호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식상하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고요. 월드컵 관련돼서 얘기를 했던 거, 저는 지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드컵에서 본인은 독일하고 연결을 시키고, 근데 거기서 지금 독일이 유럽 국가 중에서 그 이민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양시키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연유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하고 연결시켰던 부분은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너무나 그냥 월드컵 이야기가 하면 일반적이지 않겠죠. 그다음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라든가 콘텐츠 업계를 두드리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기업을 입사할 케이스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최 장관 이번에 부임하시고 나서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기업에서 임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코드는 사실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던가, 그러니까 고객 지향적 콘텐츠를 제안하시던가, 안 그러면 고객이 모르는 콘텐츠를 내세워서 여러분들 차별화시키시던가, 이 두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좀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어떤 키워드를 네. 뽑아내는 게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 직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아이템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직무별로 구체적인 해답을 좀 들어볼까요, 핵심을? 네,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직무별로, 그래서 나는 마케팅을 지원하니까 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특히 이런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만 가령 저 같으면 뭐 이런 거 있죠. 가령 이번에 장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장마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연구 개발에 대한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에 관한 이슈들을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의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또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농작물 가격이 뭐 이렇게 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면 그런 부분, 농작물에 대해서 좀 그 많이 비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학생 수준에서는 그나마 이 마케팅 쪽 아니면 영업 쪽 이런 쪽 다 연결시켰다라는 정도로 연결시키는 어떤 포인트, 그 일반적인 포인트만 잡아도요, 그냥 이거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지원자보다 훨씬 더 인상에 남으니까 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쌤도 또 뭐 이런 일들 나왔으면 이 두 사람의 직무에 참 잘 어울렸겠다 싶은 것들이 있나요? 그 두 분은 사실 문과 친구들이니까 어느 정도 하시는 케이스고요. 이런 질문에 가장 취약한 친구들이 우리 공대생들이에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이제 주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야구 얘기하고 뭐 연예인 얘기하고 뭐 그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술 매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공대생들은 뭐 사트 시험도 마찬가지고 IT 상식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맨날 나오는 뭐 M2M, IoT, 그다음에 뭐 무슨 RFID 이렇게 기술 트렌드들, 빅데이터 큐레이션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를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임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쪽 기술 트렌드는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고객이 될 수 있는 그 임원분들도 매일 그렇게 위클리 레포트들 매일매일 나오는 기업 내 보고서를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기 위해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향후 제가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는 건 당연히 예뻐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차곡차곡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클리닉 1부에서는 액션 평가를 통해서 두 학생들 일종의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 네. 2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독한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정보백서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에서는요, 2명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실전평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